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몽둥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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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은숙 씨,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으면 이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네네. 아이고, 참.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또 말을 씹혔네. 그러니까는 추위도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에 굉장히 막 그냥 열흘씩 막 이렇게 강추위가 오고 이랬는데, 자, 추위도 그 성품이 공한 거지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더워질 거라요. 더워지면은 더위도 또 공한 거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변하는 돌이라. 어떻게 변하느냐? 그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골이 저기압이 더 말하자면 힘이 강하면 더위가 오고 고기압이 힘이 강하면 추위가 오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것이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헛것이죠. 성품이 공한 거죠. 근데 추위와 더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체만법, 나를 비롯해서 내가 쓰는 마음, 세상과 또 내가 상대되는 모든 사람들, 이 전부 다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요. 자, 예불송. 오늘 예불송이 130쪽입니다.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돌을 버리지 말라 이거죠. 비록 세상법으로. 자, 신물기 한번 읽어보고 하지요. 123쪽. 신물계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마음과 몸을 잃었어도 원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비록 저자를 두었어도 쏠려봄에 떨어지지 말라. 비록 과업을 이으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비록 세상 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인연 일어날 짝하나 악한 무리를 농락치 말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심길을 게을리 말라. 비록 삼매에 있으나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비록 지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비록 낳고 죽음을 사나 어려운 선임을 하지 말라. 수자 신신을 망보는 수요 찾아 물타에연 수성 가오 물탕비 수요 세전 물사대로 수요 천하 물계 법성 수반명기 물룡학근 수종무상 물대종던 수제상매 물립선상 수원지관 물입병렬 수용생사 물이오행. 네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십자성은 열애의 우리의 본성의 지덕상의 바탕 체이고 요 신물계는 열애의 지덕상의 쓰미 용입니다.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신물계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적용이 되는 바로 적용해서 쓰는 돌이죠. 이게요. 그래서 페이지 130쪽 그 밑에 비록 세상 법으로 더불어도 이부터 좀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비록 세상 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세상 법으로 더불어서 하나 대도를 버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깎으면 나도 머리를 깎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 나도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니 그런 건 안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는 사람의 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외도를 버리는 법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뿐이지 다 진리의 나쁨이에요. 술 먹고 지랄하는 것도 진리의 나쁨입니다. 그건 나쁘게 놔둔 것뿐이에요. 이렇게 알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알면 외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을 비방하는 법이 아닙니다. 비방하려면 무엇도 짓게 되지만 자신이 알바가지 올려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요 이치를 배우고 있지요. 어떤 이치냐? 우리의 본래의 본래 모습.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청정 강명한 자리다.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 자리에서 일제만법을 놔두고 있거든요. 일제만법을 다 놔두고 있으니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놔두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놔두고 또 우리도 좋으면 좋은 걸 놔두고 싫으면 싫은 걸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데 아유 그거는 뭐 그거 다 헛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왜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우리의 본성에서 다 놔둔 것이니까 이제 속으로만 짐작을 하지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인연과 조건으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나는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법성품을 뭉개지 않는 거죠. 법성품을 뭉개지 않는 것은 본래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공적 영지한 진심 자리에서 일체만법을 놔둔다. 그런데 일체만법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경계가 오면 아, 이 경계가 본래 그 바탕자리에서 놔둔 경계지 이런 생각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경계에 쏙 들어가 버리죠. 경계에 들어가서 막 그냥 거기 그냥 시달려 버리죠. 그렇게 하더라 해도 우리는 늘 그래서 이 모습공식하고 새말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바로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그래서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바로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러니까 자 하다가 뭐가 이렇게 자꾸 그게 어려우면 뭐냐 변한다 헛것이다 해놓고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하면 되죠. 변한다 헛것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면은 내가 얼른 본래의 성품자리로 내가 회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죠. 내가 뭐 회귀하고 회귀 안 하고 할 그런 그것도 없지요.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는 가고 오고 하는 자리가 없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방편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환, 증리, 환인 줄 알면 여여버려. 거기에 아무런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해. 그래서 환을 여여버리면 그 자리가 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서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그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가 바로 각이죠. 허공으로서의 나죠. 그래서 모습 공식하고 새말기는 딱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지환 증리, 지환 증리, 이환 즉각이거든.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죠. 그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자기가 길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일과 굴리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일과 굴리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일과를 굴려서 매일매일 어렵더라 해도 자기가 일과를 굴려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환경, 또 내 몸, 또 내가 쓰는 마음, 이것이 그 항상 공부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말하자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정지 문자를 제가 10년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 정지 문자를 보내느냐. 정지 문자를 아침에 6시에 탁 받아서 그 글꼴을 한번 읽는 날하고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날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게 벌써 마음 자세가 한번 탁 붙잡는 게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도 하고 예불도 하고 또 정제 문자도 보고 뭐 경전도 읽고 입선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감사 노트도 쓰고 뭐 발언도 하고 축원도 하고 이렇게 쭉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의 그 중심을 잡는다고 할까? 중심을 딱 잡아서 하루를 이제 쭉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야무야 해서만 하루가 자서 또 우야무야 하다가 보니까 저녁에 잘 때가 돼버렸네. 또 내가 되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몸이 되게 아프거나 또 무슨 사정이 많이 복잡한 사정이 생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죠. 그거 딱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굴리기가 있단 말이죠. 그 일과 굴리기를 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를 항상 공부의 그 분위기에 놔야 돼. 나를 공부를 쭉 해나가는 분위기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걸 안 하던 게 습관이 쭉 돼 있고 첫째는 또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속세 생활을 한다는 게 다사다난하거든요. 어려운 일도 많이 오지만 또 즐거운 일도 많고 재미있는 다른 외부의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신을 자꾸만 이렇게 말하자면 정신이 홀려버리죠. 그냥 정신없이 거기서 헤매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중심을 잡는 역할? 이거는 중심을 이렇게 딱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일과 굴리기가. 그래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붙어요. 그 공부를 하는 그 자세지요. 자세를 자꾸만 가지는 거지요. 자세를 가져서 내가 그 일상생활에서 공부의 힘이 말하자면 거기서 표현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장이 바로 내가 수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제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법회를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도 우리 법회하고 나면 약발이 한 이틀 가면 없어져 버리죠. 저 법회하는 날은 아침에 오늘 법회를 하니까 이런 마음을 다잡죠. 다잡고 또 법회하는 동안 또 한번 또 리마인드 하죠. 하고 또 여기서 뭐 입선도 한번 하고 자선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다가 내일 아침쯤 되면 약발이 살살살 떨어져. 그래갖고 저녁쯤 되면 또 이제 싹 떨어져 버려갖고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집에서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일과 굴리기를. 그러면 이제 약발이 조금 떨어져도 그 일과 굴리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약발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에 3번 하는 거 저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은요. 쉬운 일은 아니나 왜 하느냐. 도반들이 이틀이면 약발 싹 없어지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법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법회를 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법으로 더불어서 살아요. 살지만 본래 나의 본성이 청정강명한 자리고 본래 불성자리라는 것을 말하자면 버리지 마라.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지금 육근으로 보는 이 육신 경계가 전부 나의 본성의 나툼이다. 요거를 이제 먼저 알아야지. 그래.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또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요 모양 요 꼴로 하는구나. 또 잘하는구나. 요게 이제 자꾸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파악이 되고. 자, 그 다음 131쪽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자, 이거 읽어봅시다.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아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잊어버리지 마라. 법성품이란 무엇일까요? 법성품이란 모든 것이 비었어요. 지구 자체도 비는 것이고 태양도 비는 것입니다. 불도 바람도 남도 어느 것 하나 빈 성품, 허공권 아닌 것이 없어요. 비면서 일체 만법을 놔두어요. 참 묘한 겁니다. 텅하게 비었어요. 텅하게 비었는데 텅 빈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면서 온갖 법을 놔둬요. 심지어는 싸움이라도 하려면 하고 좋은 일을 하려면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참 큽니다. 천하의 논이나 법의 성품을 뭉개지 말라.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10년, 20년, 100년 공부하는 것보다 나아요. 잘못 공부하면 삐뚤어져 버리지만 이렇게 올바로 공부하면 자꾸 자성이 밝아지는 법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자성이 밝아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자성이 밝아지려면 어째야 되나? 일체의 모든 법이 공성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성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자성이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어두워지죠. 자꾸 어두워져.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지요? 헛것인 모습에 자꾸 들어앉으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법성품이라는 것이 뭐냐? 일체법, 법성품은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공적한 거지요. 청정한 거지요. 그 법성품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려면 우리의 본래의 공적 영지한 자리가 일체 모습을 다 놔두어요. 실은요. 공적 영지한 자리가 지구도 놔두고 태양도 놔두고 물도 바람도 나무도 놔둔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학생들 탁 오면은 네가 태양도 만들고 네가 달도 만들고 네가 별도 만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참 이상한 얘기거든.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죠. 그거는 무엇의 입장에서? 우리의 본래의 성품 입장. 그것을 뭐라는가 하면 체성면이라고 해요. 지구다, 달이다, 별이다, 이 일체만법 모습은 용상면이라고 해요. 작용할 때. 용상면으로 보면 일체법이 다 나눠져 있지만 우리의 체성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툰다? 일체의 그 모습을 지구도 태양도 물도 바람도 다 우리의 체성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전부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일체의 상대성은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그런데 절대성 자리가 뭐다?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공적 영지한 자리죠. 청정 강명한 자리죠. 그러니까 전부 허공성이다. 빈 성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빈 성품,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비면서 어떻게 하냐? 청정하면서 또 이게 영지해서 일체만법을 놔두어요. 참 묘한 겁니다. 텅하게 비었어. 무상이라 텅하게 비었어요. 모습이 없어요. 텅하게 비었는데 텅 빈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런데 부처도 놔두고 중생도 놔두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부처가 되고 싶은 거죠.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래 우리의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본래 그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중생도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자리가 부처다. 부처 자리만 있다. 각 자리만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중생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으니까 중생도 놔두고 부처도 놔두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지어는 싸움이라도 하려면 하고 좋은 일도 하려면 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참 큽니다. 싸움하는 것도 바로 이 성품 자리에서 하고 좋은 일도 그러고 지금 저렇게 러시아가 그거 우크라이나 땅 다 먹어버리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나툰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하의 논이나 법의 성품을 뭉개지 마라. 법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허공성, 우리의 청정 강명한 그 성품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10년, 20년, 100년 공부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습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봐. 변한다 할 것이다. 헛것인 줄 알면 거기에 머물지를 않는데 입으로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머물죠. 우리는. 왜 그러냐? 그거 헛것인 줄 모르니까. 입으로는 변한다 헛것이다 해. 그런데 헛것인 줄,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니까 머물죠. 그래서 머물러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죠.
입으로는 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말은 자꾸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와닿지 않은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와닿기는 어렵죠. 우리가 어렵죠. 단순한 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습 공식을 할 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해.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변하고 실제로 헛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런 줄 알면 머물 수 없다는 것은 확연하니까 진짜 머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머물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는 좀 믿기는 거 있고 어떤 경계는 정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경계가 있지요. 우리가 해보면 좀 뭐라나 자기가 굉장히 그 인연이 깊어서 거기에 굉장히 집착이 되는 그런 경계랄지 안 그러면 내가 맞아 견딜 수 있는 경계를 훨씬 넘어버리는 경계랄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먼저 연습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로 연습 문제 푼다? 모습 공식으로요. 모습 공식으로 자꾸 연습 문제를 풀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겠죠? 난이도가 자꾸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1학년 때 잘 몰라서 나눗셈 내가 우리 손녀를 나눗셈을 딱 가르쳐 보니까 이 개념이 서지를 않더라고. 초등학교 그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지를 보러 가서 이제 이렇게 나눗셈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얘가 개념이 안 서는 거야. 딱 가르쳐 보니까. 근데 걔가 3학년 올라가고 4학년 올라가면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터득을 하지요. 저절로. 그때까지 모르지는 않죠. 웬만한 일반 학생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모습 공식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머물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마음에 머물지 않는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본인이 자꾸 하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로 자꾸만 말을 자꾸 외우는 게 모습 공식이 아니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말구를 자꾸 외워야 되죠. 말구를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습 공식이 뜻으로 다가가야 되죠. 뜻으로 자꾸 다가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현숙 씨도 연숙 도바님도 지금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도 있고 또 아프잖아요. 그럼 몸이 아프면 실제로는 변한다 헛것이다지. 안 아팠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고 또 조금 이제 그게 되게 아픈 기간이 지나니까 조금 또 완화가 됐잖아요. 완화가 돼도 아프지만 완화가 됐잖아. 그럼 이게 변하는 도리잖아. 그죠? 고정돼 있는 어떤 말하자면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헛것이야.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돼. 되게 아프면 아픈데 쏙 들어가가지고 아프면 막 그냥 아픈데 막 들어가서 막 헤매버려. 막 짜증도 나고 그냥 아픈데 그냥 완전히 막 홀가닥 다 들어가 버리죠. 몰입이 돼 버리죠. 그럴 때 이제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헛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익혀가야 되죠. 하나하나 자기가 깨달아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요. 그러면 내가 머물지 않는 그 자리, 머물지 않는 그 자리, 주객이 없는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막 생각이 이게 우리가 또 앉았을 때 생각이 그 허공으로서의 나 해보면은 좌선이나 입선 해보면 말도 못하게 이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막 이게 막 말도 못하게 막 생각들이 많은데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든 동 말든 동 별로 상관을 안 하겠지요. 그러지요. 그런 어떤 생각에 그냥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들어갔다 돌아오고 들어갔다 돌아오고 또는 그냥 흘러버리든지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좌선이나 입선을 할 때 허공으로서 있나 하면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서 이제 모습 공식 자체는 배우는 거지만 그것을 터득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몫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말만 외운다 하면 이거는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뜻으로 다가가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활구가 돼버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활구로서. 그래서 모습공식이 활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뜻으로 다가갈 때. 뜻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딱 머물지 않아 보면 순간이겠지만 딱 그것이 헛것이네 해서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면 여기 보면은 10년, 100년 공부하는 것보다 낫고 이 정말로 불교 공부, 성 공부 잘못하면 참말로 삐뚤어져 버리는 사람 많고 이상하게 맞아만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집착이 강하고 더 요상하게 막 그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되면 변한다 헛것이다만 알면 거기서 좀 나타날 수가 좀 내가 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미처 못해.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변한다는 게 뭔지 헛것이라는 것이 뭔지 머물 수 없는다는 것이 뭔지를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 정말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일체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이거 진짜 중요한 아주 요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2쪽 비록 인연 일어남을 짝 하나.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인연이 일어남을 짝하나 각각 뿌리를 용납치 말라. 우리의 영혼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업도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법이지만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연 따라서 모든 법을 물리지요. 그런데 악한 뿌리를 심지 않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인 아니에요? 어디 별것이 성인인가요? 사실 우리는 부처도 디디 싫고 성인도 디디 싫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방편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붙여주려고 하면 부처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있다 없다 하는 생각, 나다 너다 하는 분별만 딱 열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아닌가요? 그렇게 쉬운 부처를 우리가 왜 못 믿느냐 말입니다. 악根을 심지 않으면 바로 성현입니다. 그러니 부처되기 제일 쉽고 성현되기 제일 쉽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여기 보면, 어떻게 이 내용, 그거를 읽어보면, 비록 인연 일어남을 쫙 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 이렇게 하면, 꼭 그 남에게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말장, 이 구절이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자기 보고 하는 그게 더 많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인연 따라 모든 것을 행해. 인연 따라 다 행하지요? 인연 따라 다 행하는데 악한 일 하지 마. 악한 뿌리를 거기에 심지 마라. 나에게 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인연과 조건에 그 말하자면 업식에 악한 뿌리를 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내가 쓰는 마음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그 인연과 조건을 그만두고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내가 하는 그 말하자 수준만큼 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수준으로 다 생각하고 보고 듣고 또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뭐를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거 있죠?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쭉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악한 뿌리죠. 악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식적인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일 겁니다. 아마 이게 남을 비난한다든지 또 남을 또 뭐 해친다든지 뭐 이런데 요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일이 많아서 그런 이제 막 사회적으로 막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어떤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막 많이 일어나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이게 막 더 많이 이제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데 제가 그 백봉 선생님 모실 때 그게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백봉 선생님 이제 그때는 신문이 주로였죠. 그리고 선원에 TV가 없었어요. TV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백봉 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그 신문이 오면 선생님께 신문을 갖다 드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들이 이게 존속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봉 선생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러면 그 기사 보면서 이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시면서 너무 이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이거 이제 삼도 지옥을 면치를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또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서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막 보시던 게 막 소리를 내시거든요. 기사를 보시면서 아침에.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제 그 얘기라 이게 맞아면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한양이 도반님
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전부 다 무상인데. 인과가 있으니까. 네, 연기, 인과가 있었어요. 이 인과는 눈이 너무너무 밝아요. 눈이 너무너무 밝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좋은 일 많이 하면 나쁜 일을 뭐 감해준다든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하고 좋은 일을 좀 하면은 나쁜 일이 조금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은 너무너무 눈이 밝아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만큼 받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만큼 받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너무 눈이 밝아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 남들은 모르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허공 중에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항상 청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있으면 그거 법진이라고 하지요. 옛날 거 생각해서 막 생각하면은 막 열이 오르고 막 나쁜 일 막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어쨌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러면은 막 화가 나고 그러죠. 이 지금 눈앞에 없어도 그걸 법진이라고 하자면 생각거리,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은 거 생각하면 그냥 입에서 미소가 번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놔두면 그것이 씨앗으로 저장이 돼요. 어디에? 팔식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인연이 되는 조건만 딱 하면 그게 종자가 딱 발화를 해버려요. 나는 알면서도 저장이 되고 모르면서도 저장이 되죠. 알면서 저장이 되면 만약에 나쁜 일을 내가 알면서 했다 이러면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란지는 모르겠지. 근데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요. 어째서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죠? 강보련도바님. 어리석어서 알면서도 짓고 그 인연에 따라서 네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리석음에서 빠져. 어떻게 어리석죠? 그게 좋고 나쁨을 모습으로서 보고 경계해서 휘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 모습을 나타내는데 공적 영지한 자리는 잊어버리고 일체 인연에 따라 나툰 것을 뭘로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일체 경계를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몸도 경계거든요. 내 마음도 내다 하는 생각도 경계거든요. 그 경계를 진짜로 알아서 여기 이제 어리석음이 탐진치 중에서 가장 깊은 뿌리가 치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에서 탐도 나오고 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벗어난다. 어리석음을 타파한다. 어리석음을 꿰뚫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본래 진짜 가르침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 왜?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어서.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평소에 편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뜻으로 다가가. 이제는 뜻으로 다가갈 때가 돼서 변하는 것이 뭔지, 헛것인 것이 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머물지 않으면은, 헛것에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변한다, 헛것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요 세 마디는 그냥 붙어 있어요. 변한다, 헛것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변하고 헛것이면 뭐다? 머물 수 없다는 걸 딱 알아. 그래서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머물지 않는 거는 뭐죠? 주객이 다 벗어나는 자리거든. 머물 경계도 머물 주체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바로 새말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시 10분에 만날게요. 3시 10분에서 그걸 할 겁니다. 입선할 겁니다.